그 독특한 한강을 넘으셨다고요? 고전적인 한국의 고전.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여기, 제가 이제 이 행사를 하는데요. 국가 돈으로 합니다. 국가 돈으로 해서 오늘 행사비가 꽤 돼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기록을 좀 남겨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우리가 얼굴은 잘 안 나오게 할 겁니다. 주로 등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얼굴 나와도 괜찮죠? 네. 이쁜 얼굴만 나오고. 이쁜 얼굴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원래는 한 20명 정도 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막상 닥치니까 그러네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애를 써주신 김동진 기자님 박수 한번. 우리 성파신문 기자님 계시고 이렇게 독서 이거 여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신 분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읽었는데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깊은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소설이 삼류 소설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의미가 있는 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거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한 번 더 읽고 이제 확실하게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줄거리가 정말 허위 인생으로 살면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데리고 갔던 집을 사서 그 다음에 파티를 여러 번 열어서 무리하게 여기 보시면요 위에서 앞에 이제 7시쯤부터 시작한 거 있죠. 7시쯤 오케스트라가 도착했다. 보잘것없고 시시한 5인조 악단이 아니라 오보에 트럼본, 비올라, 코넷, 피콜로, 저음과 고음이 드럼까지 갖춘 완벽한 오케스트라였다. 뉴욕에서 온 자동차들이 지민로에 깊숙이까지 5겹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67페이지 나온 내용인데요. 이 집 앞에 주차장이 5겹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화오름 파티를 이제 이 개츠비가 오직 자기 애인이 데이지, 자기 옛날 5년 전에 애인 데이지를 위하여 그 데이지를 뺏으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가 나오는데요. 이 개츠비는 그 군대의 장교로 이제 부임하면서 데이지를 만났는데 그 신분이 좀 안 맞아요. 예, 보면은 여기 뒤에 본문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놓긴 했는데 격이 안 맞은 여자하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이제 나중에는 개츠비하고 데이지하고 차를 운전하다가 데이지 옆에 탄 데이지가 운전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사고를 냈는데요. 어떤 사람을 치어 죽였냐면 자기 남편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여자를 우연하게 치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남편에 의해서 또 데이지가 권총으로 사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츠비가. 데이지는 이제 데이지하고 톰하고 자기 부부는 이제 나몰라라하고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줄거리가 이제 끝나는데요. 너무 길어질까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소설 중에 2가지가 비슷한 소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좀 비슷해. 잘 나가고 허위를 계속 이렇게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거나 굉장히 민망한 상태에 빠진 그런 이 소설이 2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 보면
중학생인가요? 중학교에 이 모든 학생들한테 힘 좀 세는 애가 모든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애를 국어 넣어, 수학 넣어, 영어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전부 컨닝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잘하는 애들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몰라요. 교장 선생님 모르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힘도 세고 우수하고 굉장히 영웅으로 이제 받들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탄로가 나게 됩니다. 탄로가 나서 정말 민망해지는 사태가 이르는 우리들의 일기를 좀 재밌습니다. 내용도 쉽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완장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완장. 완장은 뭐냐면 어떤 한 동네에 저수지 관리를 맡기세요.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을 저수지 관리를 맡겼는데, 도가 지나쳐서 이 관공서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구나 이런 데서 나온 사람까지도 하대하고 자기가 왕로로 달려고까지 이런 소설인데, 그 나중에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드라마에 그 똠방각가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온천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 사기꾼한테 속았는데, 온갖 동네에서 왕로로 다니면서 완전히 유세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민망한 사태에 이르는 이 소설이, 그거는 드라마죠. 똠방각가라는. 상당히 오래도록 그런 사람을 똠방각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데요, 등장인물 간의 정리를 안 하면 좀 복잡하고요. 근데 저는 이 소설 속에 너무 의미가 있는 글을 좀 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앞에지 나오는데요. 톰 부캐넌하고 데이지 있죠. 그 사람 부부고, 잘 헷갈릴 것 같으면 둘이 부부라고 좀 써주시고. 부부. 그 다음에 윌슨하고 머틀이 또 부부입니다. 머틀. 아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머틀입니다. 데이지한테 죽음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죠, 맞아. 데이지한테 당했어요. 맞아. 실제로는 운전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데이지 닉 있죠. 거기 연인 관계로 된 겁니다. 데이지 아까 톰 부캐넌의 부인하고 닉이라는 연인 관계 아니죠.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이지가 닉을 상당히 좋아해요. 굉장히 오래도록. 근데 부부 연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여동생 관계. 여동생 관계. 사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뒷페이지에 머틀하고 톰이 있거든요. 머틀하고 톰이 톰 관계. 아까 머틀이 저기 정비소. 왼수. 정비소의 이제 부인이죠. 부인은 톰. 데이지의 남편하고 정비소를 하고 있는 부인하고 이렇게 관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츠비하고 데이지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또 제 차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위대한 개츠비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2번 나온 소설인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F.S. 스코트 피츠제럴드가 쓴 거죠. 1896년에서 1940년까지 사셨던 분이고, 1920년대가 아마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됐던, 갑자기 신흥부자가 됐던 그때가 배경이고, 그래서 그 미국의 물질주의의 환멸 또는 상류층의 공허함, 아메리칸 드림의 변질이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중심인물 우리 사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개츠비, 데이지, 톰, 닉, 조던, 머틀, 조지 윌슨, 여기 한 두 부부와 친척들, 친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소설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막 불륜 소설인가 이거? 사랑 이야기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나온 지가 거의 10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되고 그 영미권에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꼭 필독 수어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셨거나 거의 접해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위대한 개츠비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한번 혹시 이제 말하시는 분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위대한 개츠비가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클래식 고전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언뜻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냥 불륜의 소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위대한 개츠비 이 책을 예. 사실 이제 주셔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도서관 가서 봤잖아요. 네. 아, 난 민음사에서 낸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죠. 나는 이거 그냥 요즘에도 통용되는 지금 예. 우리 사회하고도 통용되는 그냥 있을 수 있는 뻔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불륜 얘기인데 네. 왜 이걸 민음사가 만들었나. 예. 그리고 이게 왜 여태까지 회자하는지 사실은 전 책을 조금 그래도 이거는 읽어서 좀 다 읽어봤는데 네. 뭐 또 그 유튜브도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예. 스코비츠 제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 이 소설이 그거 하는 거지 이 소설 자체는 통속 소설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뭘 했냐면 박민호 교수님이 체이노 그 사람이 그 통속 소설을 씀으로써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저기 그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됐다고. 거에 역사적인 뭐 이런 이거하고 영화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데 네. 그래도 이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정말 잘못된 한 남자의 잘못된 사랑에 대한 또 그 사람들 미국의 그 톰하고 그 부부 데이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진짜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닉이 말하는 부정직한 사람들 칭찬받아야 할 예, 마땅한 칭찬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건성징하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죽으니까 젊은 애들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수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제 관점으로 제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아마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이제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아마 계급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틀이나 그 조지 윌슨은 부부가 계급으로 치면 낮지만 예. 그 낮고 그다음에 그 톰이나 데이지는 굉장히 좀 상류층이에요. 네. 그다음에 상류층을 굉장히 갈망했던 개츠비, 그죠?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고, 데이지가 또 여주인공이죠. 그다음에 머틀이 이제 서브 부주인공이라고 치면 여성과 사회가 얼마나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았던 그런 존재인가.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에 대한 거, 특히 개츠비를 통해서 욕망은 전부 다 있어요. 그다음에 톰은 자기의 부유함이나 그런 걸 잃지 않으려는 욕망. 그다음에 머틀이나 조지 윌슨은 상류층으로 좀 속하고 싶은 그런 욕망. 개츠비는 자기가 갖지 못한 여자와 그런 부와 그런 거를 가지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꿈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고 이제 좀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이라고 제가 꼽아봤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시고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이죠. 아버지가 닉한테 네네, 한 그렇죠. 얘기죠. 네네. 예.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라. 이 세상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아주 좋은 말. 예, 이게 이제 닉이라는 이 소설의 화자, 이야기를 해주는 닉 해러웨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말 신중하라는 거겠죠. 남들을 그들에게는 다 그들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우리 요새 이제 하는 말들도 많이 네. 있는데 그런 어떤 이유인가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뭐 비판을 하거나 뭐 함부로 이럴 때 남을 함부로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쭉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닉 해러웨이는 정말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자기는 굉장히 좀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나오지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개츠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니 캐러웨이가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거를 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그거 처음 서술했을 때는 젊었을 때죠.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이걸 남겨놓고 아마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이 맞다는 걸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소설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잘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그 개츠비 입장 그리고 톰 뭐 이쪽 가족들의 입장 뭐 대충 그렇게 그러니까 개츠비가 여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개츠비를 이상한 사람 내지는 그쵸 뭐 그런 바람둥이 내지는 졸고 막 이렇게 보는데 닉은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인 것 네. 같다. 예. 내가 보기에는 네. 이 소설의 중심은 네. 개츠비도 아니고 닉이라고 생각해요. 닉이라고. 이 사람이 중심에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를 관찰을 한 거야. 그렇죠. 관찰자 인간의 시점. 예. 욕망과 허영과 집착. 예. 사랑도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집착이야. 예. 요것도 이제 이따가 정말 예. 사랑인가 집착인가 예.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거를 도저히 놓기 싫은 거, 남이 가진 거를 못 참는 거. 응? 그런 그럴까요? 예, 사랑과 집착은 또 분리해야 되고 맞아요. 사랑은 놓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서양의 자본주의의 사랑은 그게 예. 없어요. 예. 이게 정말 자본주의의 참 허와 시를 다 더러운 보여주는. 민낯이거든. 예. 인간의 욕망이 예.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만 되는 거. 음. 그러니까는 악은 아니지만 참 동물적인 허영, 욕망,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 책의 중심은 닉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목마가 돌아가듯이 예. 우리 인생을 곳곳을 이렇게 조망해 보는 게 아닌가. 근데 그쵸. 그런 말씀을 또 하자면 이 개츠비는 나름으로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왜냐하면 누구나 그래요. 예 그렇긴 해. 예 근데 네. 젊었을 때 그 장교 받았을 때 그 처음에 그 누구야 데이지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정말 전투로 그때는 가야 되고 예. 예, 뭐 가진 거 없고 누구에게나 네, 그런 사연은 그게 있어요. 난 그렇게 순수한 사랑일 생각해요. 때이고 그러니까 데이지와의 관계를 잘해보고 싶었는데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급이나 돈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욕망이나 꿈이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이제 가졌고 할 수 있다. 내 젊은 시절에 어떤 그것만 꿈을 기준으로 찾아. 보면 그런 예. 거야. 그래서 예.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쵸 모든 사랑은 그게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요것도 네. 굉장히 이따가 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요 닉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사람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거는 판단하는 게 문제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는 게 문제인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닉은 어떻게 보면은 개츠비를 자기 마음을 많이 넣어서 그거를 좋게 보지만 객관적이지는 않았어요. 개츠비한테 많이 너무 감정이입이 된 기울여. 그 거죠. 사람이 주인공으로 썼으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이 뭐 하찮은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면 그걸 고용한 사람은 다 나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노사 문제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각자가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데 누구에게 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희비극이 엇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딸의 입장과 내 며느리의 입장이 다른 거하고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네. 선생님,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아. 네. 괜찮아요. 딸이라서 기쁘지 뭐예요. 그리고 이 애가 커서 바보가 되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말이에요. 여자의 개츠비가 닉에게 자기 딸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처음 아기 낳았을 때 하는 말이죠. 그죠? 아기 낳았을 때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물어보고 나서 딸이에요 그랬더니 개츠비, 데이지가 이렇게 말을 했죠. 데이지가 누구? 그러면 이게 데이지의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데이지는 네. 이제 그 얘기 좀 들려고 했는데 예. 데이지는 예. 진솔한 여자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니기라고 사촌 오빠나 이렇게 친척 오빠한테도 막 사랑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사랑의 그러기보다 표현을 한데 친밀감의 표현. 친밀감을 좀 넘어요. 상당히 뭐 이렇게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츠비도 사실은 정말로 사랑한가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해. 근데 왜냐면 진정성이 좀 없는 거. 이게 말로는 우리는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뭐 이게 말로 표현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자기 진짜 남편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자기 사고. 예. 딸들. 그래서 전형적인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전형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덧붙인다면 네. 이 책의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삼류 소설이 아닌 이유가 네. 사랑 표현이 네. 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랑하는 표현을 너무 노골화하면은 이 소설이 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런 소설로 잘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 오늘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계속 읽으면서 사랑 표현하는 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전부 풍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속이 마음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뭐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까 여기 저 데이지는 그냥 누구한테든지 다 그때 그냥 좋아할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거를 자기 부를 내요. 부와 자기 옛날 그 뭐죠 권세 같은 거를 내세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예. 근데 데이지가 결혼하기 전날 밤 울었잖아요. 그 진주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가면서. 그러면 그걸 보면 개츠비를 사랑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개츠비가 가진 조건 때문에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물적이고 조건을 굉장히 더 사람보다 자기를 속여서까지 그 조건을 찾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괜찮아요. 딸이라서 기쁘지 뭐예요. 바보가 되면 좋겠다.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이거는 데이지가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냉소적인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여자의 한계라고 생각해. 그 여자가 인간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여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한 여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의 최선은 무엇인가. 이쁘고 사랑받고 돈 있으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지. 자기가 진심으로 개츠비를 사랑한 게 또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그 나이 또래에 울렁 있는 그 사랑, 응? 동물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이지 목숨 걸고 헌신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랑을 이 여자는 아직 모르는 거라고 그럴 난 수도 생각해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책임질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거 그 내용이 이제 니가한테 한 얘기거든요. 니가한테 한 얘기인데 자기가 그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남편에 대한 원망. 그 남편하고 같이 해서 낳은 딸이 남편이 나는 남편은 어마어마하게 싫은 사람이야. 이렇게 애기 낳을 때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딸이 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런데 그거는 남편이 좋으면 그런 생각 안 갖죠. 사랑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뭐 인형의 집 노라처럼 약간 그 하초 같은 그런 삶이긴 하지만 속은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남들에게는 좀 부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속빈 강정 같다는 그런 자기에 대한 상류층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답답했다. 사회적인 제약, 그런 거를 대변하지 않았을까. 데이지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는데 행복한 척 하면서 굉장히 좀 오버하는 대사를 많이 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허울뿐인 삶.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선생님. 저요? 예, 한번. 그 다음에 예. 이 세상에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바쁘게 뛰는 자와 지쳐버린 자가 있을 따름이로다. 예, 닉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바쁘게 뛰는 자와 지쳐버린 자. 그렇죠. 개츠비는 누구를 쫓나요? 데이지를. 톰과 데이지는 불을 좀 부와 자기가 쌓은 부를 쫓는 게 아니라 그 부가 안정되는 거, 그 욕망을 쫓고 있죠. 자기가 견고하게 쌓은 부를. 그 다음에 머틀은 신분상승 그렇죠. 그렇죠. 계급의 상승을 쫓아서 끝없이, 그래서 이 소설 인물들이 전부 다 뭘 쫓기고 바쁘게 뛰고 지쳐버리고, 닉이 볼 때 그랬다는 거죠. 진짜로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게 이루지 성공을 욕망을 이루는 이루지 사람 못했죠. 없고 바쁘게 뛰다가 다 지쳐버린, 한 사람은 죽기까지 하고 자살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가고, 정말 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예, 유명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여기가 이제 키워드죠.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니, 반복할 수 있고 말고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개츠비가 닉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뜻? 개츠비는 정말 뭐를 쫓는 사람이죠? 욕망. 과거를 쫓는 사람이죠. 네. 아니지, 자기 사랑만 목표가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그걸 과거의 위해서 사랑, 현재의 해요. 사랑이 아니고. 네, 그걸 여전히 자기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집착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데이지를 사랑했던 그 시절의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닐까. 허상을 쫓는 거죠, 이 사람. 이게 지금 다 변해서. 우리는 허상이라고 데이지-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지는 지금 남의 부인이 되는데 그게 자기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과거만, 그 사랑했던 그 기억을 이 사람은 평생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개츠비를 보면서 자꾸 트럼프가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의 같은 비슷하지. 인간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순정이라도 있으면 에? 순정도 아니, 그래도 개츠비 순정은 순정이 있지. 개츠비, 애들 예. 공부 잘하라고 다그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난 자꾸 트럼프 같은 유형이 아닌가 옛날에. 5년 전에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랑했던 자기의 과거를 완벽하게 자꾸 되돌리고 싶고 예.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이제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개츠비가 사랑한 거는 데이지인가 자기의 과거인가,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갖은 불법과 뭐를 저지르면서 거대한 부를, 이제 이것만 있으면 데이지가 자기를 다시 선택할 것이다. 데이지를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자기 연인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하는 걸로 그쵸.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고 예. 과거를 반복할 수 있다.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면 데이지가 자기를 만나면 남편한테 계속 다그치잖아요. 아, 데이지한테 다그치죠. 사고 나기 전에 호텔에서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 너 진짜로 그렇잖아. 그랬을 때 데이지는 대답을, 근데 이게 명색이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인데 예. 만나서 예, 누구를 택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텔에서도 약간 막장이죠.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세상으로 안 맞죠. 지금 같으면 뭐를 뜯기고 막 어디 폭력이 난무하고 이럴 텐데 그런 묘사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요새도 이정재하고 걔들 봐요. 네, 그래서 그 시대의 문법이, 그 시대의 그 사고가 이게 이제 그렇게 1920년대 미국 사회의 그 시대의 사고가 그랬던 거 그렇죠. 이해가 돼요. 상류층의 네, 사회를 볼 수- 지금은 세상에 어느 나라도 그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한 그리고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희는- 톰이 자기가 아까 예. 머틀 여자를 또 이렇게 사귀고 막 거기에 빠져 있고 해서
그리고 그만큼 사랑이 없는 걸로 없으니까 호텔에서 그렇게 믿거냐 안 믿거냐 할 정도로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허울뿐인 관계이지만 그게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는 그런 허상을 네.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예, 그다음 선생님. 사랑의 종류가 이 사람들 욕망하고 사랑을 조금 이게 남자가 써서 그런지 조금 막 혼재된 너무 그런 거를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자기 욕망인지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나도 뭘 욕망을 사랑으로 추가가 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단지 이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랑은 순수한 우리가 사랑이고 이제 살고 나니까 지금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하고 차원이 많이 그렇죠. 달라서 그런 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 문장 읽어주실까요? 저 뒤에, 예. 그 인간들은 썩어빠진 물이에요. 당신 한 사람이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훌륭합니다. 네, 이게 누가, 닉이 이제 개츠비한테, 개츠비가 하는 예, 말. 네. 건네는 얘기죠. 요거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츠비는 그 순수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톰은 굉장히 그 세속적이고 예, 데이지도 허영에 쩌들었고 예. 톰은 그 만약에 데이지를 사랑한다면 불륜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그 부와 어떤 그 명성에 어울리는 적당히 아름다운 그 데이지라는 여자를 앉혀놓고 그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근데 그 자기 부인을 진짜로 사랑하는 개츠비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걸 뺏길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톰에 비해서는 개츠비가 상당히 순수하죠. 데이지에 비해서 맞아요. 순수하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아마 닉이 조금 음. 개츠비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좋은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츠비는 아까 말씀하신 젊은 시절에 자기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정말 뭐 돈이 많으면 뭐 더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진짜 돈이 많으면 정말 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이름을 남기거나 이럴 수 있지만 자기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을 찾아서 뭔가 열심히 해본다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그게 아마 이게 보존으로 남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불법을, 네. 네, 개츠비는 예. 네, 이제 여기에 저기 덴코디, 예. 덴코디라는 사람 밑에서 네. 거기서 돈, 뭐 예, 신분도 예, 하고 예, 뭐 비즈너스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정말 돈도 하나도 없이 군대 제대할 때도 땡전 한 푼 없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그 데이지라는 사람을 자기가 취하려고 정말로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파티를 열고 그 집요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참 묘해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좀 뛰어넘은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위대한 개츠비가 왜 위대한가에 아마 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왜 위대하다고 했을까? 반어법 아닐까요? 그렇죠. 반어법? 반어법일 수도 있고 네. 닉이 봤을 때는 닉은 반어법일 수도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뭐 밀매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 빠진 그 당시의 상황보다는 그 순수함을 높이 샀다. 그렇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 선생님 그 다음 문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거기 읽어주시죠. 네. 개츠비는 그 초록빛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그 수의 희열을 간직한 의대를 믿었다. 예. 이제 개츠비가 죽고 난 다음에 닉이 개츠비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초록 불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록 불빛은 어디서 나오는 불빛이죠, 이게? 톰의 집에서 그렇죠. 톰의 집, 다시 말해서 개츠비가 데이지가 사는 집. 항상 그걸 보면서 자기 개츠비가 품었던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데이지가 저기 저기 있고 있다. 나의 그리움. 그렇죠. 이 사람의 삶의 이유일 수 있어요. 초록불빛. 그런데 눈앞에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다. 이게 이제 개츠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무모하다 할 정도로 그거를 쫓는 그 모습.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초록색 불빛은 개츠비에게만 불빛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메리칸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일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봐면 우리도 지금 초록불빛을 나름대로 다 쫓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가진 초록불빛이 다 있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초록불빛이 너무나 암울해 보여서 탈코리아, 이생망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제 또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선생님? 그때 예, 마지막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러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요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해주실 분 계실까요? 요 써있는 그대로죠. 이게 위대한 개츠비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이제 만료가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이게 번역본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원어에 가깝지가 않은 데가 많아서 여기 민음사하고 한 3군데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번역을 너무나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 예. 저기 이제 번역서가 제가 이제 지옥편, 연옥편, 단테 신곡, 예. 단테 신곡을 제가 이제 그걸 덕발하려고 네. 5번 정도 읽었거든요. 아 예. 근데 제가 상당히 처음에 읽기 어려웠었는데 뒤에 주석이 한 예. 100페이지 정도 돼요. 예. 예. 그거를 일일이 공부를 하면서 예. 이제 읽으니까 이해도 되고 예. 그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다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장악을 했지만 예. 장악이 좀 미안합니다 내가. 예. 너무 좀 그만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출판사에서 그 정도의 주석을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하고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음사를 택했는데 여기도 보면 주석을 안 달아도 그냥 알만한 것도 다 달아줬어요. 친절하게. 예. 어느 서부의 어느 지역에 예. 이고 뭐 지도까지 가상이고.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서 네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서는 이제 작은 출판사보다도 예, 좀 이렇게 공신력 좀 있는 출판사가 인력이 굉장히 있고 이런데 예. 교수들이 막 몇 명 붙어서 하는데 예. 그런 데 책을 얘기하지 않을까 일반 번역이 잘못되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그렇죠. 번역한. 예, 제가 예. 다른 출판사 거를 한번 읽어봤는데 문장의 뜻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기억, 환경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 거기에 붙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계속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개츠비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개츠비가 그렇게 불의로 죽었지만 마냥 불행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가 안고 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자의 그 잘못을. 자기가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가슴에 품고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인물 분석을 그래서 요 이제 중요한 문장 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맛을 봤고요. 인물 분석은 아까 사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요걸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또 안 읽으신 분도 네. 왔겠지만 그래도 요걸 읽으면 또 이거 전체적인 구도가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거를 읽기 전에 네. 예. 인상 깊었던 장면 있잖아요. 예, 예. 아,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거 아. 한마디 좀. 네, 그럼요. 하세요. 예, 예, 예. 진정하셔야 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좋았는데 네. 가장 이 책에서 봤을 때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도 딱 외우고 있는데 예. 몇 페이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16페이지에 예. 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몇 달락이 저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거의 다 반통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 네, 같은데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단락에 예.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네. 되게 짧거든요. 예. 16페이지인가요? 예.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 네. 이 말 한마디. 예. 저는 이게 그렇죠. 이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츠비를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그 예. 파티에 왔던 사람들도 다 뭐 옥스퍼드대 나왔대 돈은 어떻게 벌었대 하면서 다 오해하고 뭐 저 그냥 돈 많은 놈이고 그냥 어디서 뭐 해먹는지도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돈 풀어서 파티 즐기게 해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즐기다가 막상 개츠비가 죽고 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닉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닉이라는 사람이 이 글 전체에서 처음에 이런 말을 쓰고 이제 이게 이제 개츠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하게 되는데 개츠비를 보고 그냥 똑같이 저 그냥 성공해서 약간 미친놈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주위에 계속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말에 그런 거에 감동을 받은 건지 개츠비가 맨 마지막엔 자기의 매력을 다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개츠비가 결국에는 이제 톰하고 어떤 점에서 구별되냐면 파티를 그렇게 열긴 하지만 개츠비는 술 한 잔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신을 풀어놓지 않거든요. 덴비한테 배운 거잖아요. 예. 예. 자기가 원하는 걸 예. 위해서는 술 취해 있으면 안 되는 안 된다. 거고 이제 그게 결국엔 미국을 세웠던 신교도 예. 저기 사고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결국 도덕적으로는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에 있어서는 물론 맨 마지막에 이제 데이지라고 하는 약간 이제 좀 부적절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하게 되지만 그거 말고는 결국에는 개츠비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결국엔 뭐냐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이 화자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닉 같은 화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곁에 있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을 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점에서 진실됐었고 물론 부적절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뭐였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글 딱 초반에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게 원문이 네. 이제 뒤에는 뭐라고 나오면 예. A matter of infinite hope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의 문제다 네. 라고 하는 거여서 저는 이 책에서 위대한 개츠비 왜 위대하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삼류소설이 아니고 그렇죠. 불륜소설도 아니고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한테 이걸 계속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그 판단의 오류에 자꾸 들어가지 말라는 그렇죠. 어떤 나침반과 같은 문장이었다고 지금 굉장히 박수를 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었고요. 예,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근데 해주셔서. 예, 그 닉이 제일 그하게 부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을 자꾸 갖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걸 또 싫어하기도 했고 본인이 가장
맨 끝에 끝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자기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내면의 이제 어떤 규칙 중에 정직한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게이츠가 돈 번 방법 하나도 정직한 게 없잖아요. 거의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뭐 밀주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명이 되나 그럼?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대는 그랬죠. 예, 네. 그런 시대여서 물론 그게 이제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했었고 어떻게 보면 합당한 방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그 돈 번 사람들의 대부분 소매 그랬죠. 지방도 뭐 네. 사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허상을 갖다가 대변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결국엔 물질적인 성공과 네. 거기에 이제 하지만 절제와 이제 이런 삶인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약간 함축하고 있는 그렇죠. 인물이 예, 개츠비라고 보이는 개츠비라는 거예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돈 과정 자체는 합리화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 분명하게 일한 건 아니겠죠. 예. 네. 근면 성실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짐승도 하이에나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정말 말똥구리 같은 게 있어야 그 위에 딴 계층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인간 세상도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인물 분석도 선생님 네. 한번 해주시죠. 개츠비, 데이지의 옛 연인, 데이지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심 인물, 꿈을 쫓는 인물. 데이지, 개츠비의 옛 연인, 톰의 아내, 닉의 친척, 개인적 욕망과 기득권 사이의 책임 회피. 닉 캐러웨이, 이야기의 화자, 개츠비의 이웃, 데이지의 친척, 톰의 대학 동창, 개츠비에 대한 판단, 긍정. 톰, 데이지의 남편, 닉의 예일대 동창, 머틀과 불륜관계, 기득권의 폭력성과 위선을 드러낸. 조던, 데이지의 친구, 닉과 가까워지는 인물, 냉소적 현실주의를 대표. 머틀, 톰의 정부, 조지 윌슨의 아내, 조지 윌슨, 머틀의 남편, 사건의 비극을 촉발하는 인물, 계급 상승 욕망과 좌절의 희생자. 예, 여기는 이제 대충 다 아시죠? 이 관계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한 말씀. 예, 하세요. 네. 예. 개츠비가 자기 호화로운 집을 구해서, 물론 아버지가 사줬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구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요. 아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개츠비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그 사람이 잔치를 베푸니까 얻어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것이 끝부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이 아무도 안 해요. 예. 예, 자기하고 옛날 동업했던 사람도 안 오지, 다 안 와. 그냥 뭐 톰도 안 오지, 다 안 와. 대기도 아무도 안 와요. 그걸 이제 그렇게 허구의 인생을, 개츠비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장례식을 다 호화롭게 치르고 어쩌고 하면 또 얘기가 좀 의미하는 부분이 좀 틀려질 겁니다. 이게 이제 작가의 의미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데이지를 만났을 때 데이지하고 처음에는 관계를 제가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제일 뒷페이지 가운데 데이지하고 처음에 인연을 맺을 때 이거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닉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닉한테는 개츠비가 많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개츠비에 대해서 전부 의심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기성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닉한테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데이지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엄청난 우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제2개츠비로서의 그의 장래가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그때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한낱 무일푼의 청년에 불과했으며 당장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제복이 어깨에서 흘러내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염치를 무릅쓰고 개걸스럽게 구했다. 고요한 10월의 어느 날 마침내 그는 데이지를 차지했는데 사실 그로서는 그녀의 손목을 만질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제 개츠비의 그 심리나 상황을 막판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작가가 아마 제일 끝부분에 이런 것을 굳이 중간에 넣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가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 네가 입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개츠비의 이제 어떤 진심이나 그런 거가 이제 다 드러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만질 수도 없는 그 여자를 손목을 만질 권리조차 없었는데 이미 차지하고 나서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이 사람은 허비를 한 건지 노력을 한 건지 달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발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는 제목이 이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피츠제럴드는 제목을 이걸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게 편집자가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제목, 좀 이상한 제목을 정했어요. 이 사람이 우겨가지고 이 제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 예. 그건 요즘도 그러잖아요. 예. 요즘도 그러잖아요. 제목이 그죠. 출판계가. 출판사에서 다 그래요. 예. 상품성이 없는 제목을 하면 안 팔린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대한 개츠비인데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왜 위대한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 사람이 뭐가 위대하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그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목 때문이라도.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위대함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위대한 걸까요? 아니면 역설적인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 자체가 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네,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네, 그 씹으면서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 그렇죠. 수많은 독설들이 해석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말씀하신 파라독스가 것처럼, 들어있는데 여기서 Great Gatsby라고 했을 때 이 네. Great라는 의미가 예, 우리가 뭐 성웅 이순신 장군 예. 이건 나라를 구국을 하거나 그렇죠. 민족을 구하거나 뭐 Great 붙여도 예, 예, 좋은데 예, 여기에 과연 Great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건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역설적으로 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예. 그레이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허상 같은 거죠. 예. 실질적인 그 실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예. 것을 이 제목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나. 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또 아까 닉은 너는 다른 쓰레기 같은 사람보다 너는 위대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순수한 사랑을 찾은 거고 꿈을 그래도 순수하게 쫓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레이트하다, 위대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의 기준을 인생을 음. 하나의 목표에 음, 예? 그 자기가 못 이룬 그거는 자기 입장이 너무나 그 여자하고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일생에 예, 그걸 지금 딴은 눈도 깜빡 안 하고 그렇죠. 딴 거에 안 보고 했는. 그런데 이 그레이트가 꼭 위대하다는 뜻도 있고 약간 비유적으로 조금 전에 막 아주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 예? 우리 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아주 나쁘게 하면서도 그 인간 자체가 참 대단한 그릇이라는 네.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말 뭐 위대한 것과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 두 개가 다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개츠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집착인가 환상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시간에 따라서
예? 어느 시각에 따라서 다 그렇죠. 이 다면적인 거기 이 때문에 책- 사실 우리 자기한테는 인생이 사랑인데 네.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자기는 우리라는 사랑인데. 네. 것이 나라라고 우리 하는 나라고 거의 하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예요. 나. 이 세상에 현재 직업은 약 8만 개라고 그래요. 예. 예전엔 2만 개, 예. 더 줄여서 예전에 1,000개. 음. 그 사람마다 보는 이 세상을 보는 그 이 창이 다 달라요. 제 친구가 직장에 다닐 때 경찰청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얘는 경찰이다 보니까 세상을 경찰의 시각으로 봐요. 그렇죠. 모든 여자를 경찰하고 음. 이 대면된 이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사건을 모든 여자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남자들을 그렇게 그렇죠. 판단하고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만 그 판단할 수 없는 더구나 이 책이 나온 게 101년이 됐더라고요. 네. 101년이 됐는데 이 호랑이 지금 담배 읽으면서도 피우는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 대입하면은 맞아요. 예, 너무나 대입이 비슷한데 지금 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네.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김병주. 사실은 단순한 개인인데 지금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친구가 어떻게 쪼물딱쪼물딱하다 요새 문제가 됐던 그 무슨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업체 그 이마트처럼 홈플러스요. 예? 예, 홈플러스. 여기 수천 명의 그 직원들이 어. 몇 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또 공급했던 사람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수조 원의 돈을 벌었어요. 무일푼에서. 이런 그 어떤 그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겟스비도 그런 어떤 그 허황된 꿈을 쫓다가 또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어떤 권선징악적인 그런 이 서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고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으로 보면 그냥 불륜 소설이고 그런 이야기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기 선생님 짚어주신 것처럼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하나 읽었을 때에 우리의 지금의 100년이 지난 우리의 삶과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입이 정말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렇게 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뭐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본다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제가 이제 개츠비 입장에서 보면 예. 데이지 이외에는 다른 안 여자를 보이죠.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여자는 안 보니까요. 예. 한 여자만 사랑해요. 예. 아 그리고 데이지가 또 그럴 수가 워낙에 없어. 예쁜 여자로 나오긴 그리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뿅 이쁜 여자가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네. 예, 톰보다 먼저 훨씬 전에 예, 예. 알고 그런데 개츠비는 사실 장교로 있으면서 프랑스에선가 있다가 이제 독일로 예. 가서 거기 예. 옥스포드라는 지역으로 이제 예. 다시 제대를 해야 하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한결같이 데이지를 만나려 하고 좋아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생각이 돼요. 예, 이 그렇죠. 인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정당한 여자 남자 같아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집착한 거야. 이루어졌으면 안 그랬어. 그렇죠. 항상 그 사랑이라는 게. 아니 그리고 예. 만약에 예. 그 이제 가정이지만 개츠비가 죽지 않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아, 돼갈까요? 정말 정말 골치 아픈. 뺏길까요? 돈만 빼서 만약에 얘기를 뺏을까? 개츠비가 죽지 않았다면 네. 데이지한테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행동에 대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아니. 일련의 자기가 미안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죄를 갖다가 다 덮었는데도 점점 왜 첫사랑 그런데도 잘못 만나면 기다리고 있잖아. 계속 예? 기다렸잖아요. 전화 오면 연락. 아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데 데이지가 남편한테 혼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켜주려고 했던 지켜주려고. 마음인데 데이지의 본심이 점점 드러나면 개츠비가 그 상심이 얼마나 클까. 환멸을 느끼게. 차라리 그 젊었을 때 예뻤던 데이지를 가슴에 품고 그냥 가는 게 더 개츠비로서는 행복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데이지를 사랑했던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사랑했던 게 아닌가. 그쵸.
과거. 그죠. 그럴 거예요. 국비입니다. 국비. 네, 드셔야 돼요. 아무리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 나랄 돈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니 그 얘기 더 있는 요거는 함부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하시는 거야. 예, 나라에서 이런 회의예요. 예, 안 먹고 와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회의. 아, 예, 너 같이 드세요. 이것만 이쪽으로 예, 예, 이쪽으로 선생님. 네, 예. 그냥 요 한마디만 예, 네. 이제 다 같이 이제 연관된 건데 네, 저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저기 뭐 진정한 사랑이다, 집착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네, 환상이란 말은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145쪽에 맨 네. 마지막쯤에 보면 네, 약간 위쪽에 예, 물론 그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품어온 환상의 거대한 힘 때문에 말이다. 네, 그 환상의 힘이 그녀를 초월하였으며 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데이지라는 여자는 결국엔 그렇게까지 이쁘긴 하지만 남자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가치가 없. 네. 돈 그녀를 되는 대로 네. 되는 대로 네. 물 흐르는 돈 냄새가 대로 난다 막 그렇죠. 그런 이 사람이 소리. 좋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죠. 한번 그리고 그 당시에는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류층 여자로 태어났다 할 수 있는 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사랑받고 좋은 옷 입고 그러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환상,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에 개츠비가 이제 뿅 반해서 그거에 환상을 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람, 그 여성을 사랑했겠지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환상을 품는 것도 하나의 저희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환상을 사랑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녀를 사랑할 수도 환상하고 있지만 환상. 환상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 우리 데이지라는 결혼도 전부 환상에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살아보면 아니잖아. 가질 수 없는 예쁜 꽃을 꺾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네. 내가 갖기 위한 그렇죠. 갖기 위한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됐고 어떻게든 부자가 돼서 내가 저 사람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안 와?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그걸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주- 환상이 그를 이끌었고 그녀를 초월했고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환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하나 이건 예. 진짜 뜬금없는 얘기인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개츠비는 니카테 형씨 했어요? 그게요. 그렇죠? 네, 나 그래서 여기는 이게 형씨로 나오고 제가 읽은 또 응. 다른 네. 책에는 친구분이라고도 나와요. 아, 그냥 보통 이제 번역에- 이름을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형씨 하는 예. 예, 저는 이게 제가 이걸 이게- 보니까 어, 이 김옥동이라는 이분이 저기 동시 번역 그 예. 통역 대학원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번역계에서는 예. 최상위 예.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2026년 반으로 자기가 번역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쓸만한 말로 다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형씨라는 표현이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좀 존경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런 네. 표현. 친숙. 친숙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지. 해면서도 아니, 아닌 그런 형씨는요. 느낌. 아랫사람한테도 아랫사람. 혹시나고 그래요. 예. 실제 자기가 그러니까요. 약 1년이 어린데 존중도 예. 아니고 아닌 예.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표현을 이분이 그런데 이제 이런 일종의 근데 현대 이제- 같은데 계속 근데 아마 네네. 개츠비의 그 품행 예 형씨랑 그 개츠비의 품행하고 관계가 있을 걸 봐요. 근데 그렇죠. 그 사람이 존경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형씨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예. 높임말은 아니에요. 절대. 하대도 밑에 있는 사람 아니면서 말인데 C는 붙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품위가 있고 점잖아 그러면 형씨라고 안 하죠. 선생님이라고 했겠죠. 예, 예, 뭐라고 좋은 표현을 하지요. 예. 내가 우리가 누구누구 형씨 그럼 기분 별로 기분 나쁘시잖아. 안 좋잖아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은 그렇죠. 표현이에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 애매한 그거를 그 뉘앙스를 예. 요 그런 김옥동 관계. 선생님이 아니, 그거 예 그렇게 넣으신 거 진짜 같아요. 친밀한 동생 그래서 같으면 나는 또 이게 또 뭐가 있나 누구야 하든 이게 처음 뭐 이게 좋은 보통 말 대화체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친구가 아니거든요. 뭐가 있고요 이게 제가 그 영어 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 아 예. 그러시구나. 원문을 다 그러니까 그 아 이거셔. 대충 알고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하고의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잘못 알고 가시는 거라서 제가 아, 이게 원문에는 뭘로 돼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원문은 올드 스포츠예요. 올드 뭐요? 올드 스포츠. 올드 스포츠라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아이들? 뺀 말이에요. 예. 아, 근데 이 올드 스포츠라고 하는 말이 예. 누가 쓰는 말이냐면 네. 영국 상류층들이 음. 서로를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부르는 말. 영국 상류층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약간 고귀한 이런 걸 음. 쓰는데 상대방을 부를 때, 그러니까 조금 조금 아는 사람을 부를 때 아. 쓰는 상류층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개츠비가 왜 쓰냐면 네. 옥스퍼드 나왔다고 아, 그랬잖아요. 그걸 내세우기 보이기 그게 위해서. 그러니까 옥스퍼드를 나왔다는 걸 음.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